15. 최근 부산시가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와 협약을 맺고 부산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미술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고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부산시가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프랑스 파리 현대미술관인 퐁피두 센터 분관 조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함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해놓고 저질러 놓은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수비들을 구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방적 라운드 테이블 추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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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산시에서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추진 중인데요. 최근에 퐁피두 유치 반대 부산 시민사회 대책위가 결성되고 1만 명 연대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정택 한국정치학회 부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퐁피두 뭔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박사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퐁피두 센터 어떤 곳입니까? 퐁피두 센터는 1977년도에 개관된 미술관으로서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하고 오르세 미술관과 함께 프랑스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마티스, 피카소, 샤갈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현재 그 7층 높이의 건물 전체에 연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프랑스의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본관, 프랑스에 있는 본관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벨기에, 중국의 퐁피두 센터 분관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통해서 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모색하기 위해서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2025년도에 여의도 63 빌딩에 퐁피두 센터 한화 서울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관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미술관이 바로 이 퐁피두 센터인데, 자, 그렇다면 부산시가 갑자기 또 이렇게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좀 추진하게 된 배경, 그게 좀 궁금한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박사님?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라는 사항은 박형준 현 부산시장의 공약이었고요. 네. 상대방으로 출마했던 민주당 시장 후보자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긴 합니다. 또한 국내 이제 문화 기반 시설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제2대 도시를 자처하는 부산에서도 도시 위상에 맞는 문화 기반 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의 배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청년 유출을 비롯해서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가 되겠다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박형준 시장이 퐁피두 센터 관장을 만나서 부산 분관 설립 논의를 시작한 후부터 분관 유치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현재 이제 뭐 지금 계획안대로 한다면 이기대를 중심으로 한 어울마당 지역에 2027년도에 착공해서 2031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세계적인,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런 세계적인 미술관이 우리 부산에 들어선다면 참 기쁜 일이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기대에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너무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웃을 수 없는 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표 사용료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연간 4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60억 정도가 되는 돈인데 이 60억 정도 되는 돈을 약간 이걸 프랜차이즈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저희가 퐁피두 센터에 부산 시민의 혈세로 60억을 연간 지출을 해야 한다는 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네. 처음엔 세계적 미술관이었지 퐁피두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황이었지 이기대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북황에서 이기대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비공개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북한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를 용역이 진행되었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 이기대를 동시에 놓고 하는 용역이 진행되었지만 비공개했습니다. 그 비공개 사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성이나 이런 거 볼 때 북한이 훨씬 나은데 이런 문제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할 때 그리고 유치하고 나서 드는 비용이 지금까지 나온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1,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 매년 드는 게 125억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뽕피두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로열티, 상표 사용료가 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시가 연간 두 번 기획돼 있는데 거기 전시를 위해서 작품을 이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송해야 되는 운송료, 그다음에 보험료도 부산이 별도로 또 지급하는 것이라서 뽕피두 미술관 유치뿐만 아니라 이후에 들어갈 돈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현장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그동안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해놓고 지금 와서 이를 저질러 놓은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여수기를 구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방적 라운드 테이블 추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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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대하게 pompidu 분관에 투자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부산 시립미술관이라든지 현대미술관은 물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이기대 어디 쪽에 울마당 네. 바다 보이는지 네네네. 그거는 뭐 합니까? 그 이제 퐁피두 미술관이라고. 여기서 요 가까이 요 밑에 하면 더 좋겠는데. 어디에 들었는데요? 뭐 여기 미술관 그런 저기 들으면 좋겠습니까? 미술관요. 네, 문화공간이 생긴다는 건 좋은 거지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 퐁피두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퐁피두 센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에 관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아니면 절차는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네. 첫째 보면 이제 뭐 혈세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년 계약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계약인지 아니면 계약을 계속 리뉴할 것인지 이런 논의 자체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아까 VCR에서 본 것처럼 부산 시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도 재정 적자를 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수천억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물어붙이는 것은 시민된 사람 입장으로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퐁피두 센터 본관도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미술관처럼 해외에 있는 분관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분관 설치나 유치를 유도해가지고 간간히 본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실정이라고 본다면 과연 여기에 부산시가 매몰되어야 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대의 의견 중에는 절차적 문제를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찬반 양측의 토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반대 측의 토론은 맞지만 찬성 측의 토론은 아니고 그냥 부산시의 토론이었습니다. 예, 부산시의 토론회였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 자장과 발표를 맡으신 분은 용역 보고서를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이 그 자장도 했고 그다음 발표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급조된 겁니다. 이제 시민사회가 반대 토론을 한다고 하니 급하게 같은 날 30분 빠른 시간에 그리고 저희가 하는 토론 장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급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의 취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뭐 언론사들이 사실은 저한테 많은 불만을 토로하면서 양쪽의 카메라를 다 보내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이 반대측 미술계와 토론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바로 프랑스 퐁피두 센터와 하상으로 긴급하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의회 비공개로 진행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 라운드 테이블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라운드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하고 의제를 어떻게 할지 언제부터 시작할지를 반대측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론화를 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하려면. 그런데 공문은 어떻게 왔냐면 미술계는 지금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데
이걸 유치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낼지를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인 거예요. 정말로 소통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 여론이 이렇게 네. 많고 예산이 네. 많이 투입이 되는 네, 네.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산시가 퐁피두 분관을 좀 이렇게 네. 목매어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어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과 부산시가 정하면 부산시는 시민들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을 입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부산 지역의 문화예술, 특히 미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외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미술계가 자존심을 상해하고 치욕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자, 부산시가 퐁피두 서울과 부산 분관을 함께 운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함께 운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또 말을 바꿨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 시 행정문화위에서 퐁피두와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비공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와갖고 어떤 내용을 토론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의록도 비공개예요. 근데 회의록 일부만 또 공개했어요. 자기들은 뭐라고 했냐면 부산에만 분관이 유치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 부분만 일부러 공개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시의회가 설명을 들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럼 그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뽕피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협약이 아닙니다. 정말 천혜의 절경에 그리고 돈까지 줘가면서 어디에도 있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미술관을 유치하면서 이렇게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약을 왜 맺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 벨기에, 중국 등 현재 이제 퐁피두 센터 분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 내에 2개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밖에. 네. 특히 이제 인천도 원래 분관을 유치하려고 그랬다가 포기했거든요. 특히 이제 부산의 경우에 서울에 2025년도에 먼저 이제 오픈하고 운영될 계획인데 동시에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이 한화가 딱 5년만 하고 리뉴를 안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와 퐁피두 센터는 그 서울 협약 맺은 사람하고는 동일한 계약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해주지 않고 하겠다라고만 하니까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하겠다. 그게 뭔데? 좋은 미술관이야. 아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의심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 의회의 보고한 자료들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도 본 적도 있고요. 특히 한화 분관이야. 지금 현재 퐁피두 센터 분관을 한화 원래 있던 건물에 아쿠아리움 해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만 해도 2천억 정도 든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화라는 대기업이 자기네 건물에서 중심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 서울 시민이 느끼는 체감하는 직접적인 세금을 포함한 피해는 부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퐁피두 분관 유치. 자, 부산시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기획하고 또 지금 진행 중인지 그 부분의 유치 타당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지난 8월이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스페인 빌바오에서 구게나임 미술관을 유치하고 영국에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통해 가지고 문화 주도형 도시 재단을 이룬 것처럼 우리 시도 글로벌 관광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하이엔드 문화 콘텐츠를 입혀서 세계적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고요.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 부산시가 이기대 공원을 이제 매입하게 되었고 거기를 예술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컨셉하에 건축 비용과 아울러 여기 건설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정치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2030년을 예상하고 그 이후에 30년간을 예측하는 예측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함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산이 글로벌 문화 도시라면 이 정도 세계적인 미술관은 하나쯤 있어야 하고 또 엄청난 관광객이 몰리면서 부가가치도 상당할 거다라는 주장. 저희 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서 토론한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자, 박사님, 이거 실효성 있을까요? 부산시 설명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한 5개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도시 이미지 제고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고, 두 번째, 관광 마이스 산업 촉진과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세 번째, 관련 연구자들에게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네 번째,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인구 유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문화 교류 기회를 확대해서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로 연간 50억 가량의 수입을 잡고 있고요. 향후 5년 동안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뭐 부산시 추정입니다만 네. 한 4,400억 원 이상 될 것이고 보이고, 고용 유발 효과는 5,8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 사업에 관련 예산들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나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용역 결과들도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부산시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예. 이제 50만 명 정도 입장료가 10,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25억인데 50억이 이제 상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75억 원이 적자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돈을 혹시 미술계나 아니면 다른 예술 분야에 했을 때 부산 지역의 어떤 문화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바뀔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산에는 미술관이 2개가 있습니다.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 그리고 미술축제도 2개가 있습니다. 바다미술제와 비엔나레.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들이 한 100억 정도 들거든요. 미술관 2곳에. 그런데 미술관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교수님도 갔다 오신 그 루브르나 퐁피두나 오르세나 이런 게 왜 유명합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소장품 모나리자의 미소 그거 하나 보러 루브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장품을 많이 받게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5억 5천이에요. 올해 비용이. 부산시립미술관은 평균 한 7억 정도 됩니다. 근데 해외에 연간 60억의 로열티를 주겠다고요? 근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쭉 모아서 만약에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지역에 있는 저 시민들도 문화 향유 기회가 훨씬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외국 문화와 외국 미술관을 갖고 이렇게 하려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심지어 비엔나레나 이런 데는 사무국조차 없습니다. 근데 비엔나레 할 때 현대미술관에 사람들 되게 많이 옵니다. 청년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럼 우리 거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획한 전시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이제 중요한 건 부산의 털을 잡고 있는 우리 지역 미술계의 또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직접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퐁피두 부산 분관에 대한 그 유치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조건, 그다음에 유치했을 때 얼마나 국익이나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세 개 다가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와 같은 미술인은 물론이고 일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각층의 시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간 1,100억, 1,200억 가까이 그걸 분관을 유치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질적인 매년 들어가는 유지비가 뭐 예측되는 게 120억, 130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전적인 문제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MOU의 체결 조건도 완전히 지금 프랑스의 퐁피두 산타가 갑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데 다 맞춰주는 굴욕적인 협약을 한 겁니다. MOU는. 그러면 그들에게 내야 될 로얄티, 그 다음에 운송이나 전시할 때마다 인슐런스,
보험, 뭐 관객들이 보다 손상 이런 걸 다 저희들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상당히 의구스럽고 반대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항만과 공항이 공존한 도시에 뽕피드 센터 부산 분관 유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는데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리는 문화예술로 글로벌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뽕피드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뽕피드 센터의 부산관 유치할 때 그렇다고 해서 외관이나 혹은 이미 인식된 상징성을 수입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에는 공공기관이 여러 개가 있고요. 미술 분야에 준해서 말하면 부산박물관, 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과 경년제로 개최되는 부산 비엔날레와 바다미술제도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연계성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술계에서도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만약에 부산시의 계획대로 이 퐁피두 분관이 좀 유치가 성공이 된다면 이것이 부산의 예술가들에게 오롯이 그 혜택이 갈 수 있을까요? 유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비판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잘 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더 아끼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비판하는 세력들한테 자 봐라, 잘 되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재정적, 행정적 관심을 거기에 다 지원하는 동안 지역의 미술계는 오히려 재정적, 행정적 관심에 또 소외되는 거죠. 공공미술이라는 건 뭐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게 공공미술 아니겠습니까? 인기 있고 유행하는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좀 소외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력을 퐁피두가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지역 미술인인데 그럼 지역 미술인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작품 활동에도 어려움이나 있거나 작품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결국은 시민들이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그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미술관 그 유치도 좋지만 퐁피두 유치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또 부산의 문화적 자립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게 그렇죠.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개의 미술관들도 적자를 면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부산 시민을 위한 일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혹시나 만에 하나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이 유치가 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부산 지역의 두 곳의 미술관들과 어떻게 적절하게 조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두 분 짧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대 아파트 건설철회,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설철회, 그다음 배경터널 추가 요금 징수철회, 그다음에 아시아드 경기장 폐쇄 연기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좀 부산시가 좀 복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 지역민들의 애정이 없으면 글로벌화는 물 건너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색이 강한 정책 결정자들이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좀 더 보수적이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모든 부산시 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유치 문제는 지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의 예술가 분들 그리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